저는 2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3살 워킹맘입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이제 4년을 넘어서 5년 가까이 되어가고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작은 문제로 사소하게 말싸움하면서 다투긴 해도 크게 싸운 적 없는 부부 사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딸을 데리고 이혼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농담도 웃어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민하고 시댁에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어머님 댁 달려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제가 옳은지 남편 말이 옳은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만 5년을 넘게 했습니다. 남들보다 연애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중간에 한 번은 반년 정도 헤어졌던 기간도 있어요. 저는 친정에 언니도 하나 있고 아래로 남동생도 있지만 남편은 손이 귀한 집안의 외동아들이라서 연애할 때 보니 약간은 이기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싸우지는 않았는데 서로 잘 맞춰주고 만나는 동안엔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조차 준 적 없기 때문에 5년 연애 끝내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싫은 부분보다 좋은 부분이 더 많았으니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주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고 제 남편이 손이 귀한 집의 외동아들이라 우리가 결혼을 한 뒤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가까운 곳에 두고 끼고 살고 싶어 하셨어요. 양가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자마자 우리 쪽에서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시부모님이 신혼집도 먼저 얻어주신다고 하셨고 남편과 제가 알아서 결혼 준비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어머님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싫긴 왜 싫어? 내가 내 아들 사는 집 구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자기가 집만큼은 알아서 얻어주시겠다 하셨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제 쪽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수밖엔 없었죠.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다간 그 결혼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피곤하고 시댁에 좌지우지 된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사람 힘으로 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부모가 해주시는 집에 들어가서 살며 사사건건 시댁 간섭받으며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신혼 때만큼은 멀리 떨어져서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도 어머님이 방방 뛰셔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놔뒀습니다. 우리가 5년 사귀는 기간 동안 어머님도 몇 번 만나 뵙고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가족관계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마찰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 저희 집을 시댁 근처로 얻어주시려 하시길래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돈을 전부 시부모님이 내주시니 입 다물고 있었죠. 남편도 대충 2년만 버티다가 정 힘들면 멀리 다른 동네로 이사가자 하더군요.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은 시작하자마자 연애 때와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딸이 없어서 너가 너무 예쁘게 보인다고 결혼해서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정말 예뻐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결혼하고 집안에 들어와 보니 21세기에 세상 시집살이도 이렇게 심한 시집살이가 없었구나 싶네요. 저한테 돌려서 하는 폭언이나 뒷담화 같은 사소한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아까워서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신혼 때부터 하루에 몇 통씩이나 제게 전화하셔서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가까이 전화도 못 끊게 하시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쓸데없는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부터 남편 셔츠 다림질까지 아무래도 서로 집이 가깝다 보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어머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제가 하녀라도 된 것처럼 남편을 위해 평생 봉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년까진 우리 아이 낳고 육아휴직 기간이라 집에서 쉬면서 아이 보며 지냈었죠. 아이 낳고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어머님이 알게 되시고는 그 뒤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너도 이젠 나가서 돈 벌어야지. 라는 말씀을 하루가 멀다 하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님 눈에는 제가 집에 퍼질러 누워서 본인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고 팔자 좋게 지내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당당히 회사에서 휴직 급여 받으면서 쉬는 건데 무턱대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빠졌다니까? 나는 네 남편 낳았을 때 일주일 쉬고 다시 식당 나가서 설거지라도 했어. 그건 그때 시절이고 요즘은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삽니까?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벌이가 적지 않고 저도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비 부족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분이신 시어머니는 이런 걸 전혀 이해 못하시고 제가 자기 말 안 듣고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만 든다며 성질만 버럭버럭 내셨죠. 어휴, 벌써부터 이렇게 게을러서 어쩌려고 그러니? 너가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놀고 먹는 줄 알았으면 내 돈으로 집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애초에 제가 집을 얻어달라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바로 곁에 두고 언제든지 보고 싶어서 같은 동네로 얻어주신 거잖아요. 앞뒤 다 잘라놓고 본인 유리한 대로 말하는 어머님의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속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 할 만큼 했고 애 낳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다 하면서 살았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들 저보고 똑똑하고 참한 며느리라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잘하는 건 전혀 신경 안 쓰신 채 자기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고생한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얼굴에 손댔다고 성형미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형수술한 건 맞아요. 대학 들어갔을 때 부모님 권유로 쌍꺼풀 수술을 했고 자연스럽게 잘 되어서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티도 잘 안 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쌍꺼풀 수술이 아니더라도 제가 엄청나게 예쁜 편은 아니지만 못생겼다는 소리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그전에도 평범하게 생겼고 꾸미는 걸 좋아해서 화장이나 옷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었죠. 남편도 사실 얼굴만 보자면 그렇게 못난 외모는 아니지만 키가 173 정도로 남자치고는 약간 작은 편이고 운동 같은 걸 잘 안 해서 몸에 근육이라곤 하나도 없이 배만 좀 나왔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외모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네요. 이건 남편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머님께서 본인 아들이 워낙 잘났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식당에 갔었는데 그 식당 이모님이 인사치레로 어린 우리 딸한테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별로 크게 중요하게 한 이야기도 아니라 대충 듣고 넘기면 될 것을 어머님이 콕 찍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닮으면 안 돼. 엄마는 저거 성형수술한 거라서. 얼굴은 아빠를 닮아야지. 자기 엄마 닮으면 나중에 고치느라 돈 들어.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정이 떨어지게 하시는 건지. 그 와중에 식당 이모님이 딸이 엄마 닮아야지 아빠 닮으면 큰일이라고 또다시 농담을 이어서 하셨는데 그 말에 어머님이 보는 눈도 없다며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이목구비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냥 남들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애가 조금 크다 보니 확실히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라면 모를까 그래도 딸인데 아빠 얼굴보다는 엄마인 저를 많이 닮은 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은 나이가 조금씩 커갈수록 남편의 외모보다 제 얼굴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엄청 못마땅하신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손주 하면서 끼고 감싸고 돌다가 요즘에는 왜 너는 점점 엄마를 닮는 것 같냐면서 눈에 띄게 싫어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외모가 조금 좋은 쪽으로 튀는 편이고 저 역시도 엄마를 닮았는데 우리 아이도 저와 친정엄마의 외모적 특징을 닮았어요. 아마 그래서 자꾸 어머님이 외탁인 것 같다면서 싫어하셨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막말은 그럭저럭 혼자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어머님 평소 말씀하시다가 은연중에 우리 친정을 후려치고 깔아뭉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건 도저히 참고 듣기 힘들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으니 저희 쪽에서도 격식 다 차려서 제대로 맞춰서 해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결혼식 끝나고 한참 뒤에 갑자기 트집을 잡으셨어요. 괜히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게 싫어서 혼수도 전부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목록 그대로 다 맞춰서 해드렸고 예단도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의 작은 아버님 댁까지 다 챙겨서 격식 떨어지지 않게 맞춰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명절 같은 날 시댁에서 같이 음식을 할 때면 시어머니가 제 음식 솜씨를 걸고 넘어지면서 너희 친정에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배워왔냐고 결혼할 때도 대충 해오더니 살림도 대충 하는 것 같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 듣고 도저히 억울해서 대체 뭐가 문제냐. 혼수며 예단이며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서 왔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졌더니 그저 농담 좀 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눈을 부라리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뭐라 하시는 건 다 참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엄마까지 걸고 넘어가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네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표독스럽게 말씀을 하시다가 시아버님이나 남편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피해자인 척 저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요. 아니, 내가 잔소리 좀 했는데. 아니다, 요즘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데. 내가 잘못했네. 본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 약간 한 것뿐인데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아들 앞에서 약한 척을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가 싶다가도 시어머니랑 30분만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완전 자기 엄마 편으로 돌아섭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너한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잘 됐으면 하고 잔소리 하신 거지. 왜 그렇게 까칠하게 받아들여? 라고 하는 바람에 최근 들어 저희 부부가 싸우게 된 건 전부 어머님이 원인이에요. 우리가 결혼 전 연애도 꽤 길게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남편이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집에 살다 보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가까이 살면서 저를 괴롭히니까 머리가 정말 복잡했어요. 한참 부부가 갈등도 많고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고를 찍던 시절이라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그 뒤론 제게 잘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면서 더 이상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내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손주 생긴다고 집안에 복덩이 들어왔다며 좋아하셨지만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기왕 낳을 거 아들 낳아야지 왜 첫째부터 딸이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너희 집은 딸 둘 낳고 막내가 아들이지? 너도 너희 엄마 닮아서 딸부터 낳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라 매번 시어머니한테 화내고 대들 수도 없는 일이라서 아이를 생각해 시댁을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안 보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제가 먼저 피해 다니기 시작했는데 서로 얼굴 마주칠 일이 없으니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남편이랑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간간히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시거나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잔소리를 하고 예전처럼 시비를 걸어오셔도 그때는 도 닦는 기분으로 그냥 제가 듣고 흘리면서 절대 먼저 화를 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별일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제가 어머님 말씀에 일일이 반응을 안 했더니 어머님도 별로 재미가 없었는지 저를 괴롭히는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아이 태어나고 1년 정도는 집에서 애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돌아가며 아이를 보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하루에 잠을 몇 시간이나 자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육아휴직 딱 1년만 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그나마 가까이 사는 시댁에서 우리 딸을 많이 봐주셨죠. 제 눈에는 정말 예쁜 딸이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첫 손주이니만큼 시부모님 모두 처음에는 관심이 많았고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아이를 보며 눈이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았다는 둥
아이가 예쁘다고 칭찬할 때는 무조건 남편 닮았다 하고 아이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닮았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수빈이가 쌍꺼풀이 없네? 엄마 닮았나 보다. 나중에 성형수술 시켜주려면 우리 수빈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야겠네. 막 태어난 아이한테 저런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할 소린가 싶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제가 진짜 시어머니와 관계를 끊어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젠 아이도 2살이 되고 비록 쌍꺼풀은 없지만 이목구비도 또렷해지면서 제가 봐도 아이가 정말 예뻐요. 주변에서도 저희 아이 사진 보여드리면 다들 예쁘다고 난리고 당연히 아이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나 마찬가지였죠. 며칠 전에도 출근하면서 시부모 손에 맡기고 제가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제가 아이를 찾으러 갔더니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내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수빈이 보고 예쁘다고 난리더라. 솔직히 애 아빠가 잘생겼으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거지. 근데 수빈이 눈만 보면 속상해 죽겠어. 우리 식구들은 다 쌍꺼풀이 자연산으로 있는데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제 속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답하고 아이 챙겨서 빨리 시댁을 벗어나려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완전 선 넘는 소리를 또다시 하시는 겁니다. 너 나중에 네 돈으로 쌍꺼풀 수술 꼭 시켜줘야 한다. 우리 가족은 다 자연산이니까 내 아들 돈 쓸 생각 말고 너 돈으로 해. 너희 부모님도 왜 그런 유전자를 물려주시는 바람에 쓸데없는데 돈을 쓰게 만들어?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딴 소리 듣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저는 우리 딸이 친정 엄마 아빠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깟 쌍꺼풀 나중에 수술해주면 그만인데 나머지는 전부 저희 친정 부모님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어머님 아버님처럼 키도 작고 못생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면서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죠 뭐. 저를 닮았으면 남편 닮은 것보다 얼굴도 예쁠 거고 키도 크게 자랄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전부 큰 편이신데 시부모님은 정말 키가 작고 살도 많이 쪄서 땅딸보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그런 외모에 그깟 쌍꺼풀이 백날 있어봤자 뭐합니까? 평소 어머님이 키 작고 뚱뚱한 걸 콤플렉스로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열받으시라고 그 이야기도 같이 한 거죠. 제가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려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얼굴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애가 앞에 있는데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보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하시길래 아무리 제가 버릇 없어도 어머님보단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다고 대답을 했죠. 너 진짜 완전 막 나가기로 했구나? 오늘부로 너랑 나랑 인연 끊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가 사는 집도 내가 해준 거니까 오늘 안에 짐 챙겨서 나가라. 저보고 집 나가라고 하시길래 잘 사시라고 인사꾸벅 드리고 아이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 캐리어에 아이와 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조금 늦게 퇴근한 남편이 그 사이에 시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한 건지 저보고 시댁 가서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키 작고 뚱뚱하다고 했어? 내가 먼저 시비 건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쌍꺼풀로 시비 걸길래 나도 참지 못하고 맞대응했을 뿐이라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또다시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나보다 너희 엄마 편만 드냐고 너희 엄마가 나보고 짐 챙겨서 집 나가라고 했는데 너까지 이러니까 진짜 같이 살기 싫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홧김에 해본 소린데 진짜로 짐까지 싸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저보고 너무 한심하대요. 너까지 정말 이럴 거야?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이잖아. 끝까지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길래 남편이랑 서로 소리 지르고 크게 싸웠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만 편을 들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은 이 사람이랑 살다가는 내가 화병에 걸려 제명에 못 살겠구나 싶어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아이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싸던 짐마저 챙겨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부모님에게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드렸더니 당연히 친정부모님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쌍꺼풀? 진짜 웃기고 있다 그래라. 그 집안 식구들 짧고 오동통하니 땅딸보 같은 것들을 사돈이라고 사람 대접해주고 있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저는 물론이고 친정부모님은 아이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남편은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데 아이는 당장 데려다 놓으랍니다. 그동안 애도 제대로 안 본 당신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 엄마가 키우면 되니까 애는 놓고 나가라 하더군요. 제가 미쳤습니까? 우리 애만 보면 쌍꺼풀 없다고 맨날 구박할 게 뻔한데 그 집안에 우리 애를 어떻게 두고 나오겠어요? 꽉 막히고 대화도 안 통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더 이상 마주치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 데리고 집 나와서 친정에서 산 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싸가지 없고 어른이 한마디 하면 참을 줄 모르고 맞받아친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눈앞에서 제 딸이 우리 집안 식구들 닮아서 큰일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가 참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남편과 이대로 이혼할 생각이고 아이도 절대 시어머니 품으로 보낼 생각이 없거든요. 친정에서 아이 키우면서 회사 다니기에 문제도 없고 제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하지만 남편에게 양육비도 받아낼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다 정리하고 변호사 만나러 갈 생각이에요. 후기입니다. 남편과 결국 협의 이혼하고 끝냈어요. 처음엔 양육권 달라고 하던 남편도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건지 재산 분할 절반 해주고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 주는 걸로 합의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안 하고 어떻게든 다시 화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혼만은 막고 싶었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본 것 같은데 끝까지 그 똥꼬집을 꺾지 못하고 아들을 이혼하게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고 해도 남편이랑 이혼을 했을 것 같았지만요. 아무튼 지금은 다 끝났고 애 아빠한테는 가끔 한번 아이를 보여줄 생각이지만 어머님한테는 절대 얼굴 보여줄 생각 없습니다. 평생 우리 딸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